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해설 시간에서는요,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요리를 하는 이 평범한 주방을 아주 완벽한 화학 실험실로 싹 바꿔볼 겁니다. 무심코 지나쳤던 요리 과정들,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, 그러니까 실제 영양학이나 조리 과학 시험에서 별 5개짜리로 다뤄지는 핵심 비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. 단순히 요리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음식이 조리되는 진짜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매일 아침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소한 빵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시죠? 아니면 전날 남겨둔 밥이 냉장실 안에서 무슨 돌덩이처럼 꽝꽝 굳어버린 거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. 누구나 겪는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,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도대체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길래 평범했던 식재료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는 걸까요? 놀랍게도 여러분의 주방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현상들이요, 관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출제 포인트들입니다. 요리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그냥 음식 색깔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. 풍미를 맑은으로 폭발시키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아주 훨씬 더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.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와, 이거 진짜 맛있다 라고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의 이면에는 이렇게 철저한 과학이 숨어 있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단백질의 변성. 둘째, 전분의 두 얼굴. 그리고 셋째, 갈변 반응. 이 흐름대로만 따라오시면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, 단백질 변성, 즉 형태의 변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변성, 영어로는 denaturation이라고 하는데요.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열을 가하거나 산성도를 바꾸거나 막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단백질 고유의 입체 구조가 변하는 현상입니다.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엉치고 풀리면서 변하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소화 요소가 작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. 즉, 소화율이 극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. 질긴 생고기보다 불에 잘 구운 고기가 소화가 훨씬 잘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바로 이 구조적 변화, 변성 덕분인 겁니다. 이 원리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시들이 있는데요. 변성에는 세 가지 확실한 원인이 있습니다. 첫째,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가열이죠. 불을 쓰는 거의 모든 요리가 여길 들어갑니다. 투명했던 계란 흰자가 불에 닿자마자 하얗게 확 굳어버리잖아요. 둘째, 식초나 레몬즙을 넣어서 pH를 바꾸는 거예요. 날생선에 레몬즙 쫙 뿌리면 살결이 순식간에 뽀얗고 단단해지는 거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셋째, 이게 참 재밌는데 열이나 화학물질 없이 그냥 기계적인 힘만으로도 변성이 됩니다. 계란 흰자를 거품기로 미친 듯이 저어서 머랭을 만들거나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팍팍 치대는 과정이 바로 이 기계적 변성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죠. 자, 다음은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. 시험에 정말 단골로 등장하는 전분의 두 얼굴, 바로 호화와 노화의 맞대결입니다. 이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. 먼저 호화, 젤라틴화라고도 하죠. 딱딱한 생전분에 물을 듬뿍 한 30% 이상 붓고 가열을 딱 하면 전분 입자들이 물을 쫙 빨아들여서 퉁퉁 부풀어 오릅니다. 그러면서 끈적끈적해지죠. 생쌀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밥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에요. 반대로 노화, 영어로 레트로그레데이션은 이 착해졌던 전분이 냉각되면서 고집스럽게 다시 원래의 뻣뻣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입니다. 호화가 음식을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면 노화는 그걸 굳혀버려서 소화까지 어렵게 만드는 완전 반대작용인 거죠. 0에서 5도. 여러분, 이 온도가 대체 왜 중요할까요? 이 대역이 바로 우리가 음식을 가장 신선하게 지켜준다고 믿는 냉장고, 냉장실 온도입니다.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? 밥이나 빵 같은 전분 식품한테 냉장고는 그야말로 최악, 절대 들어가선 안 될 장소입니다. 왜냐? 전분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그 노화 현상이 바로 이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일어나거든요. 어제 해둔 촉촉한 밥을 냉장실에 넣었다가 다음날 꺼내면 막 푸석푸석하고 맛없어지잖아요?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이 온도 때문이라는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얄미운 노화를 도대체 어떻게 막느냐? 아주 정확한 해결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
전기밥솥 보온 기능처럼 아예 온도를 60도 이상 뜨겁게 쫙 유지해버리는 거예요. 노화가 일어날 틈을 안 주는 거죠. 둘째, 그 마의 냉장실 온도를 아예 건너뛰고 영하 18도 이하 냉동실로 직향시켜서 급속 냉동해버리는 겁니다. 갓 지은 밥 얼렸다가 전자레인지 돌리면 다시 찰기가 도는 게 노화 반응 자체를 꽁꽁 얼려서 멈췄기 때문이거든요. 셋째, 요리할 때 설탕이나 유화제를 넣는 화학적 방어책도 있습니다. 참고로 전분 성분 중에 아밀로스라는 게 많을수록 노화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난다는 점,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챙겨두세요.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카테고리네요. 갈변 반응, 즉 풍미의 화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.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그 헷갈리는 갈변 반응들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완전 궁극의 컨닝페이퍼라는 겁니다. 성분을 딱 비교해보세요. 첫 번째,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산하고 환원당이 만나서 구수한 빵껍질이나 간장 특유의 아주 깊고 복잡한 풍미를 냅니다. 근데 두 번째, 캐러멜화는 아미노산 없이 오직 당뇨 혼자서 160도 넘는 고온을 만났을 때 생겨요. 캐러멜 소스 특유의 약간 씁쓸하면서 단맛? 그거죠. 마지막, 호정화는 수분 하나 없이 전분만을 건조한 열로 가열할 때 일어납니다. 극장에서 먹는 팝콘이나 바삭한 누룽지 같은 고소한 맛을 만들죠. 똑같이 열을 가해도 재료랑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방금 말씀드린 그 호정화, 덱스트린화라고도 하는데요. 이걸 딱 3단계로 분해해 볼게요. 아까 물 넣고 끈적하게 부풀리던 호화랑은 그림 자체가 다릅니다. 1단계 생전분을, 2단계에서 물 한 방울 없이 160도에서 180도 사이에 엄청 뜨거운 열, 즉 건열로만 바싹 굽는 거예요. 그러면 3단계에서 이 커다란 전분 분자들이 열 때문에 쪼개지면서 덱스트린이라는 가벼운 물질로 변합니다. 식은 밥 프라이팬에 꾹꾹 눌러서 누룽지 만들거나 식빵 토스터에 넣어서 바삭하게 굽는 거 딱 상상해 보세요. 이렇게 호정화된 전분은 물에도 훨씬 잘 녹고요. 분자가 이미 잘게 쪼개진 상태라 우리 몸이 소화하기도 진짜 편해집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. 우리가 주방에서 불을 켜고 재료를 막 섞고 때로는 차갑게 얼리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단순히 맛있다 하는 기호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단백질 구조를 바꾸고 전분을 호화시키고 여러 갈변 반응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화학적 메커니즘은요. 궁극적으로 이 복잡한 식재료의 영양분을 우리 몸이 쏙쏙 흡수할 수 있게 해제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 발전해온 일종의 생존 과학인 셈입니다. 자,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신기한 화학의 세계 어떠셨나요? 이제 매일 보던 주방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? 내일 아침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토스트 한 조각 딱 베어 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그냥 평범한 아침 대용 빵 조각일까요? 아니면 160도 이상의 건열이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하고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격렬하게 결합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조리 과학의 복합적인 걸작일까요? 매일 밥상 위에 펼쳐지는 이 놀라운 화학 반응들을 직접 관찰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